선생님, 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환자분들께서 저에게 자주 하시는 질문입니다.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의외로요,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신경 안 쓰던 곳에서부터입니다. 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세수하고 나서 발바닥을 쳐다본 적 있으신가요? 겨드랑이를 손으로 만져보신 건 언제였나요? 허벅지 안쪽 혹은 등과 머리두피처럼 내 몸이지만 잘 안 보이고 잘 안 닿고 신경도 안 쓰게 되는 그 부위들. 사실 그곳들이야말로 건강의 위험이 가장 먼저 시작되는 자리라는 걸 아셨나요?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박용석입니다. 질병은 조용히 그리고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사타구니가 가렵다, 발바닥이 따갑다, 겨드랑이에서 냄새가 난다, 등이 자꾸 가렵고 두피에 기름이 낀다. 이런 이야기 한두 번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냥 일시적인 거겠지.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야. 크게 불편하진 않으니까 그냥 두자. 하지만 저는 단언합니다. 그런 사소함을 오래 방치하면 결국 그것이 큰 질병의 씨앗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건강의 비밀 부위 4곳 매일 5분만 관리하세요입니다. 이 4곳이 어디냐고요? 바로 발, 겨드랑이, 허벅지 안쪽, 그리고 등과 두피입니다. 겨드랑이가 건강과 무슨 상관이야? 등이 가렵다고 무슨 큰 병이겠어? 발냄새야 누구나 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부위들은 피부 면역력, 순환, 감염, 호르몬, 체온 조절, 그리고 내장 기능까지도 반영하는 중요한 곳들입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이 부위들을 우리는 하루 중 몇 초라도 돌봐주고 있나요? 깨끗이 씻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지고 살펴보고 느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겨드랑이는 림프절과 땀샘이 밀집된 곳입니다. 암세포의 전이 경로가 되기도 하고 내 몸의 염증 상태를 드러내는 곳이기도 하죠. 등과 두피는 자율신경과 피지선의 균형을 알려주는 창입니다. 두피가 기름지고 등 쪽이 자꾸 가려운 건 단순 피부 문제가 아니라 간, 신장, 호르몬 변화의 반영일 수도 있습니다. 허벅지 안쪽은 피부 접촉 부위 중 가장 민감하면서도 세균이 잘 번식하는 곳입니다. 사타구니 습진, 곰팡이 감염, 심지어 당뇨병의 초기 증상도 이곳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발, 말이 필요 없죠. 몸의 끝, 혈액순환의 말단, 신경장애와 균형감각 저하가 가장 먼저 나타나는 곳. 그런데도 우리는 이 부위들을 너무 소홀히 대합니다. 왜냐고요? 안 보여서, 귀찮아서, 습관이 안 돼서. 하지만 좋은 습관은 단 하루 5분이면 만들어집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4곳이 왜 중요한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실제로 건강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하나하나 이야기해 드릴 겁니다. 누구나 따라 할 수 있습니다. 돈도 들지 않습니다. 오로지 내 손, 내 눈, 내 관심만 있으면 됩니다. 영상 끝까지 꼭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은 소홀히 여기던 부위를 다시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다음 건강 루틴도 빠짐없이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리 몸에는 수많은 장기와 피부, 근육, 신경이 정교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곳 또는 아픈 곳만을 신경 씁니다. 그런데요, 제가 진료하면서 확신하게 된 게 있습니다. 몸의 이상은 소홀히 여긴 부위에서 먼저 드러난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이 4곳, 발, 겨드랑이, 허벅지 안쪽, 등과 두피는 작고 조용하지만 건강을 움직이는 아주 큰 힌트를 품고 있는 곳들입니다. 먼저 발입니다. 많은 분들이 발은 그냥 걷는 도구 정도로 생각하시죠. 하지만 발은 신경과 혈관의 종합센터입니다. 발바닥에는 수천 개의 말초신경과 반사점, 미세혈관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이 조금만 나빠져도 제일 먼저 반응이 오는 곳이 바로 발입니다. 발바닥이 유독 시리거나 발가락 끝이 저리거나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곰팡이 감염이 자주 생긴다면 그건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니라 당뇨 합병증, 말초신경장애, 혈관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한 발은 균형 감각과 근골격계 건강에도 영향을 줍니다. 발의 아치가 무너지면 무릎과 허리 통증으로 이어지고 심하면 보행 불균형과 낙상의 위험도 커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발을 잘 안 봅니다. 양말로 덮여 있고 손이 잘 닿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발을 닦고 만지고 관찰하는 이 작은 습관이 심장보다 먼저 뇌보다 빠르게 몸의 이상을 알려줄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는 겨드랑이입니다. 의외라고 느끼시는 분 많으실 겁니다. 겨드랑이는 땀이 나는 곳 혹은 냄새 나는 부위 정도로만 여기기 쉽죠. 하지만 겨드랑이는 몸의 해독과 면역 흐름의 관문입니다. 이곳에는 림프절, 땀샘, 지방조직, 피지선, 모낭, 감각신경이 모여 있습니다. 몸속 노폐물을 밖으로 배출하고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림프절들이 바로 이 겨드랑이 아래에 모여 있죠. 림프절이 부으면 감기일 수 있지만 만성염증, 유방질환, 심지어 암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또한 겨드랑이 피부는 매우 얇고 민감합니다. 그래서 내분비계의 변화, 예를 들어 갑상선 기능 저하, 에스트로겐 불균형 같은 것이 겨드랑이의 냄새, 땀분비 패턴, 가려움이나 색소 침착 등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겨드랑이를 관리하는 건 단지 위생 차원을 넘어서 몸 전체의 순환과 면역을 관리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는 허벅지 안쪽, 특히 사타구니입니다. 이 부위는 피부 접촉이 많은 데다 습기가 잘 차고 속옷이나 바지로 인한 마찰이 자주 발생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잘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간지럽다, 텁다, 속옷 문제겠지 하고 넘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부위는 피부염, 곰팡이 감염 완선, 림프 부종, 당뇨 초기 염증 반응 등이 가장 먼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어떤 환자는 허벅지 안쪽이 자꾸 가렵고 붉은 반점이 생긴다며 피부과를 찾았지만 결국 당뇨 전 단계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 부위는 신장간비뇨기 건강의 반사 지점으로 스트레스, 노폐물 축적, 피로 등이 피부 문제나 통증으로 드러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허벅지 안쪽이 자주 습하거나 피부가 까지고 진물이 생긴다면 그건 위생 문제가 아니라 내부 염증의 결과일 수도 있다는 점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등과 두피입니다. 이 부위들은 눈에 잘 보이지 않고 스스로 손이 잘 닿지 않다 보니 문제가 생겨도 대체로 모른 척하게 되는 곳이죠. 하지만 등은 간, 췌장, 신장, 부신 등 주요 장기들이 위치한 곳입니다. 이 부위에 지속적인 가려움, 피지 분비 증가, 여드름, 땀, 통증 등이 나타난다면 피부 문제를 넘어서 장기 기능 이상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두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두피는 자율신경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부위로 지나친 피지 분비, 각질, 탈모, 냄새 등은 호르몬 변화, 간 기능 저하, 면역력 저하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두피 가려움이 심해져 병원에 오셨다가 간 수치가 3배 이상 상승해 있었고 실제로 간염 초기 진단을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네 부위는 몸이 보내는 건강의 신호판입니다. 발은 말초신경과 혈류, 겨드랑이는 림프와 면역, 허벅지 안쪽은 내분비와 염증, 등과 두피는 장기 기능과 자율신경. 이 부위들을 매일 5분씩만 살펴보면 몸의 큰 병을 예방하고 조기 징후를 절대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리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 5분 거울 앞에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따뜻한 물로 닦아주는 것만으로도 몸은 달라집니다. 환자분들이 이렇게 묻곤 합니다.
선생님, 진짜 그런 데를 관리한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네, 생각보다 훨씬 많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 조용한 변화의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첫 번째는 75세 남성 환자였습니다. 이분은 평소 혈압도 잘 조절되고 당뇨도 없이 건강한 편이었지만 몇 달 전부터 발바닥 통증과 냄새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특히 오른쪽 발바닥 아치 안쪽이 걸을 때마다 따끔거리고 발톱 주변 피부는 항상 습하고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스스로도 무좀이라 생각하고 약국에서 연고를 사서 몇 달을 발랐지만 차도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권한 건 간단했습니다. 발을 매일 5분만 만져보시라는 거였습니다. 샤워 후 발가락 사이 물기 완전 제거. 손으로 발가락과 발바닥 눌러보기. 이상 부위의 감각과 냄새, 색 변화 관찰. 주 1회 족욕과 가벼운 보습. 그 후 한 달이 지나 다시 오신 환자분은 발에 대해 처음으로 내 손으로 뭔가 해봤다고 말씀하시며 통증과 냄새가 거의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후로 허리 통증까지 줄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원인은 발아치 무너짐으로 인한 체중 분산 이상이었고 조기 발견과 함께 작은 관리만으로 보행 균형까지 바뀐 결과였습니다. 두 번째는 62세 여성분입니다. 이분은 수년째 겨드랑이 쪽에 땀과 가려움, 검은 착색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계셨습니다. 냄새도 심해 여름이면 외출조차 꺼려질 정도였죠. 가정주부로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하시는데 언제부턴가 겨드랑이 아래가 너무 따갑고 림프절인지 만지면 몽글몽글한 뭔가가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피부 문제로 생각하고 탈취제만 써왔던 이분께 제가 권한 건 아주 단순한 습관이었습니다. 하루 한 번 따뜻한 수건으로 겨드랑이 닦아내기. 샤워 후 완전히 건조시키고 가볍게 보습. 거울로 좌우 림프선 크기 비교. 간혹 손으로 부드럽게 누르며 통증 반응 확인. 한 달 후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가려움이 거의 사라졌고 림프절 비대도 줄어들었습니다. 더욱이 혈액 검사에서 간 수치가 개선되었습니다. 과도한 피지와 땀은 간 해독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것이죠. 그분은 이후로 샤워만 하지 말고 겨드랑이와 대화하라는 자신만의 건강 철학을 만들어 지금도 저에게 종종 소식을 전해 주십니다. 마지막은 66세 여성 환자입니다. 이분은 늘 목덜미와 등 쪽이 끈적하고 기름지다며 자주 긁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등이 자꾸 간지럽고 때가 밀려요. 이런 표현을 쓰셨죠. 두피도 기름져서 이틀만 머리를 안 감아도 냄새가 난다며 스트레스를 크게 받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등과 두피는 간과 호르몬의 거울이라고 설명드리고 샤워 시 등 전용 브러쉬를 이용한 부드러운 세정, 주 1회에서 2회 미온수 찜질, 두피를 손가락으로 문지르며 피지 분비 확인, 일주일에 하루 자극 없는 샴푸로 두피 진정. 이렇게 매일 관리 습관을 알려드렸습니다. 3달 뒤 이 환자분은 등의 가려움이 사라지고 두피의 기름기도 눈에 띄게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건 수면이 좋아졌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두피와 등은 자율신경과 뇌의 피로를 반영하기에 그 부위를 돌보면서 몸 전체 긴장이 완화된 것이죠.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 네 부위는 절대 사소한 곳이 아닙니다. 발, 겨드랑이, 허벅지 안쪽, 등과 두피. 이 작은 곳을 돌봤을 뿐인데 혈액순환이 달라지고 염증이 줄고 몸의 밸런스가 회복되었습니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모든 변화가 약이 아닌 습관에서 비롯됐다는 점입니다. 하루 5분,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 그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빨리 찾아올 겁니다. 자,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드려야겠네요. 그럼 어떻게 실천하면 되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루 5분이면 가능한 건강관리 루틴, 그 구체적인 실천법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거창한 운동기구도 필요 없습니다. 특별한 약도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손과 관심이면 충분합니다. 첫 번째는 발 관리법입니다. 발은 우리 몸의 가장 말단, 가장 무거운 부담을 견디는 곳입니다. 그리고 신경이 가장 먼저 예민하게 반응하는 곳이기도 하죠. 샤워 후 수건으로 발가락 사이를 한 가닥 한 가닥 꼼꼼히 말려줍니다. 물기가 남아있으면 무좀균, 곰팡이균이 쉽게 번식합니다. 그 다음 발바닥과 발톱 주변을 손으로 가볍게 눌러보세요. 통증이나 감각 이상이 느껴지는 부분은 순환이나 신경의 이상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로 보습제를 아주 소량 발라 부드럽게 마사지하세요. 특히 발뒤꿈치는 갈라지기 쉬운 부위니 건조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고요.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족욕을 하실 땐 물 온도는 37도에서 38도 이하, 당뇨병이 있거나 말초 감각이 둔한 분은 화상에 유의하세요. 발톱을 자를 때는 너무 깊게 파지 마시고 일자형으로 깔끔하게 잘라야 내성 발톱 예방이 됩니다. 두 번째는 겨드랑이 관리법입니다. 겨드랑이는 보통 샴푸나 바디워시 찌꺼기, 땀, 피지, 의복 마찰 등으로 인해 염증과 색소 침착이 생기기 쉬운 부위입니다. 하루에 딱 1분 이렇게 관리해 보세요. 샤워 전 미온수에 적신 수건으로 겨드랑이를 20초가량 누르듯 닦아주세요. 세정제는 되도록 순한 약산성 제품을 쓰시고 문지르듯이 닦는 것보다는 가볍게 눌러주는 방식이 피부 자극을 줄입니다. 샤워 후 꼭 말려야 합니다. 수건 끝으로 톡톡 두드리듯 물기 제거 후 가벼운 보습제를 바르세요. 거울을 보고 양쪽 겨드랑이의 색 변화, 땀 분비량, 피부 이상 여부를 하루 한 번 체크하세요. 림프절 부위를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눌러 덩어리감이나 통증이 없는지도 확인하면 좋습니다. 세 번째는 허벅지 안쪽 관리법입니다. 허벅지 안쪽은 마찰, 습기, 체중 부하가 동시에 일어나는 곳입니다. 피부가 얇고 접히는 구조라 곰팡이균, 땀띠, 색소 침착이 잘 생깁니다. 아침에 속옷을 갈아입기 전 허벅지 안쪽을 손으로 문질러 보세요. 끈적하거나 거친 감촉, 각질이나 열감이 느껴지는 부위가 있다면 염증이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샤워 후엔 수건으로 완전히 말린 뒤 흡수가 빠른 비자극성 파우더나 보습제를 가볍게 바르세요. 보습은 피부 장벽을 지켜주는 첫걸음입니다. 바지나 속옷은 너무 조이지 않고 면소재로 땀이 빠르게 마를 수 있는 제품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은 등과 두피 관리법입니다. 이 두 부위는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관리 사각지대로 불리지만 실은 피지선, 자율신경, 장기 피로를 반영하는 창입니다. 하루에 딱 2분 이렇게 실천해 보세요. 샤워 시 등은 등 전용 브러쉬나 부드러운 수건으로 위를 향해 쓸어 올리는 방식으로 닦아주세요. 강하게 문지르지 않아도 지속적인 방향성 자극만으로도 순환과 림프 배출에 효과적입니다. 두피는 하루 한 번 손가락 10개로 정수리부터 뒷목까지 원을 그리며 부드럽게 눌러줍니다. 딱딱하거나 민감한 부위가 있다면 스트레스성 긴장이 쌓인 부분일 수 있습니다. 두피에 각질이나 냄새가 있다면 샴푸를 2번, 첫 번째는 두피용, 두 번째는 모발용으로 나눠 세정하세요. 등이 자주 간지럽다면 식사 습관이나 간 기능을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관리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익숙하지 않았던 부위를 매일 한 번 더 들여다보는 것, 그게 바로 건강을 지키는 습관입니다. 선생님, 이걸 매일 하라는 건 너무 어렵지 않나요? 많은 환자분들이 처음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긴 그럴 수 있죠. 매일 겨드랑이를 들여다보고 발가락 사이를 손으로 만지고 등을 닦고 두피를 자극하는 일이 처음부터 익숙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건강을 망치는 건 무서운 병이 아니라 그렇게 작고 귀찮은 걸 자꾸 미루는 마음입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습관은 힘을 싣는 게 아닙니다. 힘을 남기기 위한 연습입니다. 매일 하는 5분의 반복은
당장은 눈에 띄지 않지만 시간이 흐르면 삶의 기반을 바꿔 놓습니다. 하루 5분, 양말을 신기 전 발가락을 한 번 더 살펴보고, 옷 갈아입기 전에 겨드랑이 밑을 만져보고, 속옷을 갈아입으며 허벅지 안쪽의 감촉을 느껴보고, 샴푸할 때 두피에 손가락을 얹고 압을 가해보는 것. 이 모든 행동이 반복되면 몸은 기억합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돌봐준 만큼 반응하고 놓친 만큼 약해집니다. 여러분, 집에 오래된 수도꼭지가 있다고 해보세요. 하루에 한 번씩만 물때를 닦아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한 달, 1년을 방치하면 곰팡이와 녹이 끼고 결국은 교체해야 하죠.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작고 습한 곳, 잘 안 닿는 곳, 안 보이는 곳부터 무너집니다. 습관이란 건 힘들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처음 시작할 핑계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셨다면 내일부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제가 만났던 한 68세 어르신은 손목 관절이 아파 머리를 잘 감지 못했는데 두피를 손끝으로 천천히 누르는 습관을 하루 3분씩 2달 이어가시고 나서 팔 통증도 줄고 숙면의 질이 높아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분 말씀 중 기억에 남는 게 하나 있어요. 그 3분은 그냥 샴푸가 아니라 하루 중 내가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이었어요.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습관은 돌봄이고 돌봄은 결국 자신에 대한 사랑입니다. 또 어떤 어르신은 발을 닦을 때마다 발가락을 하나하나 눌러보며 감각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분은 말초신경장애 조기 발견으로 큰 합병증 없이 잘 지내고 계십니다. 그때 저에게 하신 말씀이 이랬습니다. 발가락이 이렇게 나한테 고마워하는 줄 몰랐어요. 내 몸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하루에 단 몇 분만 시간을 써주세요. 그리고 그 시간이 쌓이면 한 달 후에는 감각이 돌아오고 3달 후엔 피부가 바뀌고 1년 후엔 혈관이, 면역이, 자율신경이 바뀝니다. 매일 습관은 운동보다 빠르고 약보다 강력하며 검진보다 정확한 건강 신호를 알려줍니다. 다만 기억하셔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모든 습관은 내가 해보겠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아무리 좋은 건강 정보도 읽고 넘기면 그저 글일 뿐이고 몸으로 실천하면 당신을 바꾸는 도구가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발, 겨드랑이, 허벅지 안쪽, 등과 두피, 이 4곳은 모두 매일매일 습관처럼 확인할 수 있는 부위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4부위만 꾸준히 관리해도 몸 전체의 순환, 염증, 면역, 자율신경 상태까지 알 수 있습니다. 내 몸을 신뢰하고 싶다면 그 몸을 매일 돌보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습관은 결과가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당신의 건강을 가장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오늘부터 하느냐, 미루느냐. 그 차이가 10년 후 당신의 몸을 결정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4곳, 발, 겨드랑이, 허벅지 안쪽, 그리고 등과 두피. 하루 5분 그저 한 번 더 만져보고 닦아보고 살펴보기만 해도 몸은 그 정성을 기억합니다. 이 작은 습관이 몸을 바꾸고 삶의 방향을 바꾸고 무심히 지나치던 신호들을 놓치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저도 하루 5분 나를 돌보겠습니다. 그 한 줄이 당신의 다짐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시작의 용기가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함께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절대 놓쳐선 안 될 건강 정보, 꼭 필요한 이야기들 계속해서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자신의 몸을 돌보기로 마음먹은 사람입니다. 그 시작만으로도 이미 가장 큰 실천을 하고 계신 겁니다. 내과 전문의 박용석이었습니다. 채널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